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 하은은 오래된 아파트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 가슴에는 수년간 쌓인 그리움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다. 엄마. 아빠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너 왜 왔어? 여긴 내 집이 아니야. 그 말에 하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오랜 시간 떠났던 그녀가 돌아왔을 때 가족은 그녀를 집에 들이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다. 하은은 20살에 집을 나섰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부모님께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백했다. 저 여자를 좋아해요. 그 말은 가족을 산산조각 냈다. 아버지는 분노로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는 울며 기도했다. 이런 병신 같은 소리 그만해. 내가 왜 그래? 형제자매들은 그녀를 피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죄악이었다. 하은은 그날 밤 짐을 챙겨 집을 떠났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부산의 바닷가에서, 제주의 산길에서 방황했다. 생계를 위해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혼자 울었다. 그녀의 삶에 하리가 나타난 건 우연이었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만난 하리는 밝고 따뜻한 여자였다. 책 좋아하세요? 저도 그래요. 하리의 미소는 하은의 상처를 녹였다. 둘은 곧 친구가 되었고 점점 깊은 감정이 싹텄다. 하리는 부유한 집안의 딸로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진 유학생이었다. 난 내가 좋아?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 하리의 고백에 하은은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비밀스러웠다.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레즈비언 커플로 사는 건 위험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직장의 차별. 그들은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웠다. 하은이 집을 떠난 후 하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원룸에서 서로를 안으며 밤을 보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리의 말은 하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하은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했지만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고생했다. 하리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대학을 다녔지만 그들의 기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엄마가 결혼 얘기해 난 싫어. 하리의 눈물에 하은은 가슴이 아팠다. 어느 봄날 둘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하은이 말했다. 우리 영원히 함께할까?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은 로맨틱했다. 하지만 그 로맨스는 곧 시련을 맞았다. 하리의 부모님이 그녀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요즘 누굴 만나? 남자친구 생겼어. 하리는 거짓말로 넘겼지만 불안은 커졌다. 하은은 과거를 회상하며 문 앞에 서 있었다. 왜 돌아왔을까? 최근 하리와의 관계가 위기에 처했다. 하리가 부모님의 압력으로 결혼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미안해, 은하. 나 약해. 그 말에 하은은 절망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모든 희망을 꺾었다. 너 같은 애 때문에 우리 집안 망쳤어. 가. 문이 쾅 닫혔다. 하은은 비를 맞으며 거리로 나섰다. 눈물이 비와 섞였다. 그날 밤 하은은 옛 친구를 만났다. 카페에서 기다리던 건 하리였다. 은하, 미안해. 부모님 때문에 하리의 눈이 붉어졌다. 둘은 서로를 안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 가치관이 그들의 사랑을 위협했다. 컨퓨션 가족주의, 동성애에 대한 편견. 하은은 생각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은과 하리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다. 대학 1학년 때 문학 동아리에서 시작됐다. 하은은 조용한 학생이었고 하리는 활발했다. 이 책 읽어봤어? 감동적이지. 하리의 질문에 하은은 수줍게 대답했다. 곧 둘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다. 하은의 상처받은 마음을 하리가 치유했다. 내가 웃는 게 좋아 그 말에 하은의 가슴이 떨렸다. 사랑이 싹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여름 방학,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를 보며 하리가 말했다. 은하, 나 너 좋아해. 여자로서 하은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하지만 무서워.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고독했다. 법적으로 동성 결혼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낙인이 따랐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을 선택했다. 둘의 일상은 달콤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한식 요리를 해 먹었다. 김치찌개, 비빔밥. 한국 문화가 그들의 사랑을 감쌌다. 추석 때 하은은 가족 없이 하리와 함께 송편을 만들었다. 이게 우리의 가족이야. 하리의 말에 하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충돌이 왔다. 하리의 부모님이 서울로 왔다. 하리야, 결혼할 나이잖아. 소개팅 해볼까? 하리는 거부했지만 부모님은 의심했다. 어느 날 하리의 어머니가 원룸을 방문했다. 이 여자애는 누구야? 하은은 숨을 죽였다. 하리는 친구예요 라고 둘러댔지만 긴장감이 맴돌았다. 하은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족이 하리의 집안에 연락했다. 우리 딸이 이상한 애랑 엮였대. 소문이 퍼졌다. 하리의 아버지는 분노했다. 그런 더러운 관계 끊어. 내 미래 망치지 마. 하리는 울며 하은에게 말했다. 은하, 어떻게 해?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하은은 직장을 잃었다. 회사에서 그녀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됐고 해고됐다. 여기서 일하기 싫으면 가. 차별이었다. 한국의 LGBT 권리가 미비한 현실이 드러났다. 하은은 절망했다. 나 때문에 하리가 고통받아. 그럼에도 사랑은 깊어졌다. 가을, 남산공원에서 둘이 산책했다. 단풍이 물든 길에서 하은이 말했다. 하리야, 나랑 도망칠까? 하리는 미소 지었다. 어디든 가. 그 순간은 로맨틱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하리의 부모님이 그녀를 강제로 집으로 데려갔다.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여기 있어? 하은은 혼자 남았다. 전화도 받지 않는 하리. 그녀는 하리를 기다리며 서울 거리를 헤맸다. 한강 다리에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가? 한국 사회의 압력이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마침내 하리가 연락했다. 은하,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하리는 야위어 있었다. 부모님 때문에. 미안해. 둘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하지만 하리의 눈빛에 망설임이 보였다. 나 결혼할지도 몰라. 그 말은 하은의 심장을 찔렀다. 반전이 시작됐다. 하리가 결혼을 고려한다는 소식에 하은은 충격받았다. 왜? 우리 사랑하지 않아? 하리의 대답은 아팠다. 사랑해. 하지만 가족이, 사회가, 한국의 가족주의가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효도, 전통.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반역이었다. 하은은 하리를 설득하려 애썼다. 우리 함께 싸우자. 해외로 갈까? 하지만 하리는 두려워했다. 난 약해. 부모님 없이 못 살아. 그 말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하은은 밤새 울었다. 사랑의 깊이가 고통을 키웠다. 갈등은 고조됐다. 하리의 부모님이 하은을 직접 만났다. 우리 딸 그만 괴롭혀. 너 같은 애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 모욕이었다. 하은은 분노로 떨었다. 저희 사랑은 진심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안 돼. 하은은 과거를 돌아봤다. 집을 나선 후 그녀는 LGBT 커뮤니티를 찾았다. 서울의 퀴어 페스티벌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 혼자 아니야. 그 말에 위로받았지만 여전히 외로웠다. 한국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동성애 비범죄화는 됐지만 차별은 여전했다. 하리와의 관계가 위기에 처하자
하은은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포기하지 마, 사랑은 이겨.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하리가 소개팅을 갔다고 들었다. 남자랑 만났어. 그 소식에 하은은 무너졌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둘은 다시 만났다. 비 내리는 거리에서. 하리야, 왜 날 버려? 하은의 물음에 하리는 울었다. 버린 게 아니야? 무서워. 감정의 폭풍이 몰아쳤다.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지만 불신이 싹텄다. 하은은 결심했다. 가족에게 돌아가자. 오랜 유랑 끝에 집으로 갔지만 문은 닫혔다. 너 같은 자식 없어. 아버지의 말에 하은은 절규했다. 한국 가정의 보수성이 드러났다. 그 밤, 하리가 찾아왔다. 은하, 나 잘못했어.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그 화해는 일시적이었다. 하리의 부모님이 그녀를 해외로 보낼 계획을 세웠다. 유학 가서 정신 차려. 하은은 절망했다. 인간적인 면이 드러났다. 하은은 하리의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아주머니, 우리 사랑은 순수해요.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뭔데? 사회의 벽이 높았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하리가 유학을 떠난다는 소식에 하은은 행동에 나섰다. 공항으로 달려갔다. 하리야, 가지마. 사람들 사이에서 외쳤다. 하리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봤다. 은하. 미안해. 그 순간 부모님이 그녀를 끌고 갔다. 하은은 무너져 앉아 울었다. 배신의 아픔이 컸다. 하리가 떠난 후 편지가 왔다. 은하, 나 약했어. 용서해. 하지만 그 안에는 결별의 뉘앙스가 있었다. 하은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왜 날 버렸어? 혼자 남은 하은은 삶을 재정비했다. 새로운 직장을 찾고 LGBT 지원 단체에 참여했다. 변화는 우리부터. 그녀는 강해졌다. 한국 사회의 퀴어 운동에 동참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연설했다. 사랑은 자유야.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하리가 돌아왔다. 은하, 찾았어.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변해 있었다. 유학 중에 깨달았어. 내가 없인 못 살아. 하은의 가슴이 떨렸다. 늦었어. 재회는 감정적이었다. 둘은 과거를 털어놨다. 하리의 배신은 가족의 압력 때문이었다. 부모님 때문에. 하지만 이제 자유야. 하은은 용서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하지만 장애물이 남아있었다. 하은의 가족이 여전했다. 그녀는 다시 집으로 갔다. 엄마, 아빠. 저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문이 열렸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하. 미안해. 시간의 흐름이 마음을 바꿨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들어와 라고 말했다. 가족의 화해는 인문적이었다. 한국의 가족주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어머니의 말에 하은은 울었다. 하리와의 사랑도 재점화됐다. 둘은 함께 살기로 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강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화해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하은의 가족과 하리가 만났다. 긴장된 저녁 식사. 이 애가 내 파트너야. 아버지의 물음에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랑해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처음엔 이해 못했어? 하지만 내가 아프니 나도 아팠어. 감정의 교류가 시작됐다. 하리의 가족도 변했다. 유학 후 그녀는 부모님께 고백했다. 엄마, 아빠. 저 레즈비언이에요. 충격이었지만 시간과 대화로 받아들였다. 내 행복이 중요해. 한국 사회의 변화 조짐이었다. 젊은 세대의 퀴어 인권 운동이 영향을 미쳤다. 둘의 삶은 안정됐다. 하은은 디자이너로 성공하고 하리는 교사가 됐다. 함께 한옥에서 살았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
설날에 가족들과 모였다. 이게 우리의 가족이야. 로맨틱한 순간들이 많았다. 봄에 한강에서 피크닉, 여름에 바다 여행. 은하, 영원히 사랑해 하리의 속삭임에 하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하은은 가끔 악몽을 꿨다. 가족의 거부, 하리의 배신. 괜찮아. 이제 함께야. 하리가 위로했다. 인문적 메시지가 드러났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하고 가족은 이해로 이어진다. 한국 문화의 따뜻함이 강조됐다. 컨퓨션 가치가 긍정적으로 재해석됐다. 고조된 감정 후 평화가 왔다.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이지 않지만 친구들과의 작은 의식. 우리가 영원히. 결말은 희망적이었다. 수년 후 하은과 하리는 사회운동가로 활동했다. LGBT 권리 옹호. 우리처럼 아픈 사람이 없게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나왔다. 한국 사회에 감동을 줬다. 가족은 완전히 받아들였다. 은하, 하리야. 행복해라. 이 부모님의 축복에 둘은 눈물 흘렸다. 마지막 장면. 겨울 눈 내리는 서울에서 둘이 손잡고 걸었다. 오랜 유랑 끝에 집으로 돌아왔어. 하은의 말에 하리는 미소 지었다. 내 집은 나야? 이 이야기는 사랑의 승리를 그렸다. 한국의 보수적 사회에서 레즈비언의 여정이 인문적으로 마무리됐다. 감정, 로맨스, 드라마가 어우러진 여정. 끝.